자, 요번은 무리수와 실수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중3 올라와서 무리수를 처음 배우게 되는데 무리수의 정의가 중요해요. 무리수의 뜻이 뭐냐? 유리수가 안 되면 유리수가 아닌 게 무리수야. 말이 좀 어렵지. 어떤 게 유리수가 안 되냐면 순환이 되지 않는 무한소수.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유리수야. 아니, 유리수란다. 무리수야. 어, 지금 선생님도 이거를 설명하다 보니까 과연 이 말을 애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처음 배우는 애들이. 그래서 중학교 1학년부터 중2 과정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 일단 유리수가 아닌 게 무리수라는 말이 뭐냐면 실제로 존재하는 수, 그걸 실수라고 하거든. 그래서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수도 있을 수 있냐? 있어. 고등학교 때 배우는 복소수 같은 거. 이걸 헛개비 숫자라 해서 허수라 그러는데 그것까진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범위는 실수 범위 내에서만 따지는 거야. 실제로 존재하는 수. 그럼 실제로 존재하는 수는 커다랗게 분류를 해볼게.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유리수야 여기가. 여기는 무리수야. 오케이? 그래서 유리수와 무리수로 분류할 수 있고 유리수 속에는 중학교 1학년 책에서 우리가 배웠던 정수가 들어있어. 그리고 정수 속에는 초등학교 때 배웠던 자연수가 있어. 오케이?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배운 게 유리수야. 분수꼴로 표현되면 유리수라 그랬죠. 자, 그러면 무리수의 정의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야. 무한이라는 건 계속 진행된다는 얘기고 소수는 소수점 할 때 소수죠. 그 예를 한번 들어볼게. 예를. 소수에는 커다랗게 두 가지가 있어. 유한소수. 그 다음 무한소수. 그러면 유한소수는 뭐 예를 들어서 4분의 1을 계산하면 얼마냐 이거. 0.25로 딱 끝나버리지. 이런 게 이제 유한소수고 무한소수라는 거는 다시 두 개로 쪼개집니다. 순환이 되는 소수가 있고, 오케이? 순환이 안 되는 소수가 있어. 순환이 되지 않는 소수인데 얘는 계속 진행이 되는 무한소수야. 이걸 바로 우리가 무리수라고 한단다. 그럼 예를 들어 볼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파이 있지, 파이. 파이라는 거는 지금 또 계산 과정 중에 있습니다. 소수점 밑에가 3.14 1592 해가지고 이게 끝나지 않고 일정한 패턴이 없어요. 소수점 밑에가 계속 진행되는 거. 바로 이와 같은 소수를 무한으로 계속 가니까 무한차를 붙었고 순환하지 않지. 14, 14, 14 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아니잖아. 이런 걸 무리수라고 표현하는 거야. 이해가 되냐 지금? 자, 그래서 여기 순환하는 소수는 중학교 2학년 책에서 우리가 배웠지. 예를 들어서 0.25, 25, 25 계속 이렇게 2하고 5로 순환이 되면 이거 어떻게 배웠지? 0.25 여기 순환하는데 점 찍었지. 그리고 얘를 분수로 표현하면 어떻게 됐지? 점 찍힌 개수가 9의 개수야. 점이 두 번이니까 9를 두 번 쓰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숫자를 그대로 위에다 써주면 되지. 25라고. 25 나누기 99 해봐. 0.2525 계속 진행돼. 그러니까 얘는 순환이 되니까 분수로 표현할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유리수가 되는 거야. 순환을 하게 되면. 근데 얘처럼 순환되는 게 없으면 분수로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처음에 뭐라 그랬어? 무리수의 정의가 유리수가 아닌 게 무리수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따라오시려면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유한소수를 분수로 바꾸는 이 유리수 만드는 이 과정을 좀 이해를 하셔야 이해가 좀 빨라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따져야 될 게 뭐가 있느냐. 이게 보통 그 학교 시험에 나오면 이 실수의 분류로 해가지고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어. 근데 이게 말로 나오면 좀 상당히 복잡할 수가 있거든. 내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 지금 내가 문제 내는 거를 OX로 한번 퀴즈로 맞춰보세요. 자신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자, 첫 번째가 무한소수는 모두 무리수다. 무한소수는 모두 무리수다. 이거 맞아 틀려? 틀리지? 응? 왜 틀려? 얘도 점점점으로 돼 있지. 순환소수도 계속 밤새도록 진행하는 무한대로 가는 거지. 그렇지만 패턴이 있지. 2하고 5가. 그러니까 얘는 좀 전에 봤던 대로 유리수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무리수라는 말이 틀린 거야. 그러면 만약에 이 말이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에 단서가 붙어야겠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고 표현을 하면 그때는 비로소 무리수가 정답이 되게 돼 있어. 오케이? 그래서 이 정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 실수와 수직선에 대한 공부를 해보자. 실수와 수직선. 이게 여러분들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그 수직선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런 거야.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배웠던 대로 정 가운데 0을 기준으로 한 칸씩 벌어지면 1, 2, 3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지. 왼쪽은 마이너 1, 마이너 2, 마이너 3. 오케이? 그럼 예를 들어서 0과 1의 정중앙. 여기는 뭐라고 표현하지? 0.5 또는 2분의 1과 같은 유리수로 표현이 되잖아. 그래서 이 좌표라고 이걸 표현하는데 요 X축, 요걸 이름을 X축이라고 한다 그러면 요 X축 속에는 마이너스와 플러스 0까지 포함해서 정수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0.5와 같은 소수도 들어있어. 그런데 수학자들이 확장을 한 거야. 뭐까지 얘네들 짝대기 속에 들어있냐? 무리수도 여기다가 포함을 시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무리수도. 이 짝대기 속에는 무리수, 유리수 다 포함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 짝대기 하나가 쉽게 말하면 실수를 포함하는 축이라고 생각하면 딱 정확합니다. 모든 실수가 이 속에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이 짝대기 속에 어떻게 무리수가 들어가 있을 수가 있겠느냐를 예를 들어 갖고 설명을 한번 해볼게.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X축이 있어 지금. X축이 있는데 이 X축에 칸을 나눕니다. 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한 칸이야. 여기가 두 칸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 1. 여기는 마이너 2가 되겠지요. 자, 요 상태에서 자, 사각형을 선생님이 그린다. 사각형을. 자, 이렇게 해서 사각형을 그렸어. 자, 사각형을 그려서 여기가 한 칸이야. 똑같이 한 칸이다, 여기가. 똑같이 한 칸인데 여기에서 자, 이렇게 대각선을 걷다. 대각선을 걷어. 자, 그랬을 때 요 대각선 속에 들어가 있는
요 사각형 있지. 요 빨간 색깔 사각형. 어? 요 녀석의 면적을 한번 구해보자 이거지. 어? 면적을. 자, 그러면 얘네들의 면적은 어떻게 표현이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전체 사각형에서 하나, 둘, 셋, 네 개의 삼각형의 면적을 빼버리면 빨간 색깔의 사각형 면적이 나오겠지. 그럼 여기 두 칸, 여기가 두 칸이니까 전체 면적은 4가 될 것이야. 2 곱하기 2에서. 오케이? 거기서 빼라고. 누구를? 요거 하나의 면적을 구해서 여기까지 총 4개가 있으니까 4를 곱해주면 되겠지. 그럼 요거 하나의 면적은 어떻게 된다? 2분의 1 곱하기, 오케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지. 여기 수직이니까. 어? 밑변 높이로 생각할 수 있잖아. 그래서 1 곱하기 1, 밑변 높이 2분의 1. 오케이? 자, 계산을 해 주시면 2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빨간 색깔의 면적이 2가 나왔어, 지금. 여기까지 따라오지요? 2가 나왔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 그림을 가만히 보시면, 여기가 90도야. 90도에서 대각선을 걷어. 여기 한 칸 한 칸이니까 이거 정사각형에서 반을 갈랐으면 여기가 45도, 여기가 45도지. 그럼 요 색깔 칠한 데가 45도고 여기도 45도가 될 거야, 여기요. 그러면 여기는 90도가 되네. 그리고 대각선 길이니까 변의 길이가 다 같아. 그래서 전부 다 90도이면서 변의 길이가 다 같으니까 요거는 무슨 사각형이 됩니까?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지, 이런 거. 이거 뭐가 되지? 정사각형이 되지, 정사각형. 어? 대각선 길이로 다 똑같잖아. 정사각형이야. 그러면 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해보자 이거지. 자, 그러면 요거 한 변의 길이를 x, 여기 한 변의 길이도 x라고 잡아. 그러면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x의 제곱이 될 것이지. 그 정사각형의 면적이 방금 우리가 구했던 얼마가 나온다? 2가 나왔다라는 얘기야. 이해가 가? 그러면 요 한 변의 길이는 우리가 지난번에 제곱근에서 뭐라고 배웠지? 뿔마 루트 2가 되는데 길이에서는 마이너스가 의미가 없으니까 뭉개버리고 그냥 플러스 루트 2라고 생각하자 이런 얘기지. 그치? 그래서 여기가 루트 2, 요거 길이도 루트 2가 나옵니다. 루트 2가 나와. 자, 그러면 우리가 주목할 거는 여기 지금 루트 2 나온 요 자식 있지, 요거 길이. 요거를, 자, 잘 봐. 컴퍼스를 요 점하고 요 점을 딱 대고 집게를 딱 꽂아서 이렇게 돌려. 오케이? 그러면 여기가 반지름이 되어서 이렇게 삥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서 원을 그리겠지. 그랬을 때 요것도 반지름이니까 길이가 얘가 루트 2면 얘로 루트 2잖아. 그럼 0에서 시작했으니까 루트 2가 바로 요 지점이지, 여기. 요 지점. 여기가 길이가 루트 2인 지점이야. 그럼 루트 2는 뭐가 됩니까? 이거 무리수지, 무리수야. 이거 계속 밤새도록 진행되는 무리수라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증명이 된 거야. 뭐가 증명이 됐냐? 이 x축이라는 짝대기 속에도 자연수도 있고 마이너스 1과 같은 정수도 있고 또 아까 2분의 1과 같은 소수도 있고 또 뭐도 있다? 무리수도 들어있다. 이것을 알아낼 수 있었다라는 거지. 면적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 면적 통해 갖고 컴파스 대고 이렇게 그렸던 이 그림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대단한 발견이야. 이 짝대기 속에 무리수 있다라는 걸 증명해 주는 그림이라고. 이해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잘 명심을 하셔갖고 문제를 푸셔야 돼. 이해가? 자,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거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다른 문제를 통해서 한번 선생님이 문제를 내볼게요. 문제를 내볼게.
자, 요런 문제가 있다고 쳐봐. 자, 이렇게 해서 x축이 있고, 자, 여기가 0이야. 그리고 여기에서 한 칸, 두 칸, 세 칸에서 여기가 3이야. 3이고, 자, 여기도 한 칸, 두 칸, 세 칸에서 요거가 전부 다 한 칸씩이야. 그래서 총 길이가 3이야. 그러면 이렇게 해서 아까처럼 정사각형을 만들어 볼게.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정사각형을 이렇게 만들었어.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자, 컬러풀하게 선생님이 그림을 그린다. 자, 요점에서부터 요점까지 딱 파란 색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파란 색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했어. 오케이? 자, 여기가 1이고 2야. 자, 그랬을 때 컴파스를 요점하고 요점에 대고 요걸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려.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해서 내려오다가 여기서 만난다고 쳐봐. 그러면 요 만나는 점의 값이 숫자로 얼마가 되겠느냐? 이거 구하라고 시험문에 나온다고. 자, 그러면 3하고 4 사이의 요 점은 숫자로 어떻게 표현이 되겠어? 이런 얘기지. 그러면 좀 전에 구한 거랑 똑같이 한번 구해 봅시다. 어떤 식으로 하는지. 자, 그러면 먼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 요거의 면적을 한번 구해 봅시다. 요거의 면적을. 그러면 아까 했던 것처럼 전체 사각형의 면적에서 여기 끄트머리에 있는 삼각형의 면적을 4개를 빼버리면 되겠지. 그러면 전체는 3칸, 3칸이니까 전체 면적은 9야. 거기서 빼기 4개가 있어, 삼각형이. 삼각형이 4개가 있어. 그 다음에 꼬박이, 자, 요 삼각형 하나의 면적을 구해보자. 여기가 한 칸이고 여기가 두 칸이야. 그러면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요거 약분돼서 여기 1이니까 9 빼기 4 하면 5가 나와. 그러면 요 사각형의 면적은 5가 되니까 루트 5, 루트 5 곱해야 5가 되죠. 그러니까 요거 길이가 루트 5가 됩니다. 그러면 아까 요 위에 있던 문제하고 본질적으로 차이점이 뭐냐면 얘는 0에서 시작했어. 그래서 여기가 루트 2면 0에서 시작했으니까 여기도 루트 2라고 치지만 애들이 이제 이거 갖고 실수를 많이 해. 얘는 0이 아니라 1에서 시작했지. 그러면 1에서 요 루트 5만큼 더 갔으니까 얘는 1 더하기 루트 5라고 써야 정답이야. 이 길이가 루트 5라고 해서 그냥 루트 5라고 쓰면 틀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루트 5지. 그치? 근데 0에서 한 칸을 더 갔으니까 여기에 좌표점은 1에서부터니까 1을 한 칸을 더 갔다라는 걸 표시를 해주고 또 루트 5를 더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 1에다가 루트 5 더했으니까 이 지점의 좌표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냥 루트 5라고 쓰면 틀린다 이거. 오케이? 자, 요거는 실수의 대소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실수의 대소관계가 뭐냐? 이거는 차라리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하는 게 이해가 좀 빠를 수가 있어. 선생님이 아주 센 기초부터 시작을 해볼게. 2하고 3 중에 누가 크냐? 그러면 그냥 2에서 3을 빼버려.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나오지. 그럼 얘는 0보다 작은 숫자지. 오케이? 그러면 2 빼기 3이 0보다 작네. 그럼 여 마이너스 3을 이쪽으로 이항을 시키면 자 이렇게 돼버리죠. 그래서 3이 2보다 큰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요번엔 3에서 2를 빼봐. 그럼 1이니까 0보다 크지?
그러면 3 빼기 2는 0보다 큰 숫자고, 요번에는 얘가 이쪽으로 이항을 해봐. 그러면 3이 2보다 크다. 역시 증명이 됐지.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거야. 어? 어떤 두 개의 숫자를 빼면 음수가 나왔을 때는 뒤에 게 크고, 두 개를 순서대로 빼서 양수가 나왔다라는 건 앞에 게 크다라는 걸 의미해. 어? 이 정도는 이해하지? 바로 이 원리를 이용해서 무리수의 대소관계까지 알아낼 수 있다라는 얘기지. 그럼 예를 들어본다. 5하고, 그러니까 5 빼기 루트 7이라고 해봐. 얘하고 2라는 자연수하고 누가 큰지 따져보라고 시험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얘에서 얘를 그냥 빼봐. 빼면 계산 결과 어떻게 되느냐? 자연수끼리 계산하세요. 5 빼기 2니까 3이 되고, 빼기 루트 7은 그대로 따라와. 어? 그런데 3하고 루트 7 중에 누가 큰지 분간이 안 가면 이 3은 루트 속으로 들어가면 9가 되지. 3의 제곱해서 튕겨 나온 거니까. 그러면 루트 9하고 루트 7 중에는 9가 숫자가 크니까 앞쪽이 크잖아. 그래서 양수가 되는 거야.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니까. 오케이? 그래서 원래 시험 문제인 이거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빼서 양수 나왔다면 얘가 더 크다라는 걸 의미하지. 5 빼기 루트 7이. 그거야, 그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야. 이해가? 자, 그 다음에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이런 경우도 중요해. 루트 2 더하기 3. 그 다음에 루트 2 더하기 4. 이 두 수의 대소관계를 한번 비교해봐. 그러면 어차피 똑같이 루트 2, 루트 2가 있지. 그럼 얘는 어차피 같은 건데 옆에 붙어있는 숫자가 4가 3보다 크니까 얘는 당연히 오른쪽이 큰 거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 그 중학교 2학년 책에서 이런 거 배웠잖아. 1학년 책에서도 나오지 이게. A하고 B 중에 B가 크다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하지. A에다 똑같은 C, B에다가 똑같은 C를 딱 붙여도 역시 크다. B 쪽이에요. 뭐 이런 거 기억나지요? 이 원리가 무리수 계산할 때도 유효하게 적용이 된다는 얘기야. 얘가 자, 그 다음에 대소관계 비교하는 이런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5 빼기 루트 7이 있어. 2가 있어. 자, 이 두 개의 숫자 중에 누가 더 큰지 한번 따져보자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이 루트 7 때문에 좀 어려워 보이죠? 그러면 요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루트 7을 과연 크기가 얼마 정도인지 계략적으로 계산하는 법을 알려줄게. 루트 7은 뭐와 뭐 사이에 낑겨 있는 숫자냐, 루트 속에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제곱 숫자가 나와. 제곱 숫자. 이 양쪽에 반드시 기억해도 제곱수. 두 번 곱해서 되는 숫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4 같은 거는 2의 제곱이지. 3을 두 번 곱하면 9지. 오케이? 근데 4보다 7이 크고 7보다 9가 크니까 이 대소관계는 맞아 떨어지는 거지. 반드시 양쪽에 제곱수를 집어넣어서 비교하셔야 돼. 그러면 루트 4는 2고 얘는 3이니까 2와 3 사이에 있으면 얘는 2점 뭐뭐뭐 오케이 이렇게 가겠지. 오케이? 그러면 5 빼기 2점 뭐뭐뭐 해봐. 5에서 뭐 예를 들어서 2.1이라고 해봐. 그럼 여기가 9가 되고 하나 꺼줬으니까 4에서 2 빼면 2.9 정도 나오잖아. 그러면 이 숫자는 2보다는 큰 게 확실하지. 오케이? 그래서 요 루트 값만 갖고도 이런 식으로 찾아내 갖고 대소관계 비교할 수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돼. 이해가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루트 41 같은 숫자를 봐봐. 루트 41 같은 거 숫자는 보면
뭐와 뭐 사이에 낑겨 있냐 그러면 제곱수를 기억해봐. 77에 49지. 66에 36이지. 그럼 6하고 7 사이에 낑겨 있으니까 6점 뭐뭐뭐 해갖고 이렇게 빼내는 거 할 수 있어야 돼, 이제부터는. 오케이? 자, 요 정도로 해서 대소관계 얘기를 끝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제를 내가 설명을 하고 끝낼게. 부등식 문제인데 마이너스 6 이상이고, 자, 식이 이렇게 나왔어. 자,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값 x의 개수가 몇 개가 나오겠느냐? x의 개수가 몇 개가 나오겠느냐? 이런 문제가 나왔어. 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좀 어려워 보이지? 자,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배웠지?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부등호가 반대로 뒤집어지는 거 기억나지? 그럼 그걸로 한번 풀어볼게. 전부 다 마이너스 곱해. 그럼 뒤집어진다, 이렇게. 플러스가 되면서. 자, 뒤집어져서 부호를 다 바꿔버렸어. 여기까지는 중학교 2학년 과정이야. 자, 그런데 얘를 비교하려면 똑같이 루트를 만들어줘도 되고, 전부 다 제곱해도 되는데 똑같이 루트만 만들어주자. 그러면 6이 루트 속으로 들어가면 66에 36. 5가 루트 속에 들어가면 25로 바뀌겠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비교할 거는 요 속에 있는 내용물만 바꾸면 돼. 그러면 그대로 이게 빠져나오면, 루트를 괜히 썼다. 그냥 3 빼기 2x라고 쓰는데, 그 다음에 여기 25. 오케이? 자, 처음에 그냥 제곱해줘도 똑같습니다, 이거. 자, 그러면 이렇게 바꾼 다음에 x에 대해서 물었으니까 여기 3이 없어져 줘야 돼. 그래서 전부 다 3을 빼. 그럼 얘는 33이 되고 마이너스 2x 되고 3을 빼면 22가 돼. 오케이? 그 다음에 양변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로 나눠. 그러면 또 뒤집어지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33. 얘는 x만 남고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마이너스 11.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16.5가 나올 거야. 오케이? 그런데 x값은 정수라고 분명히 했으니까 마이너스 16.5 바로 위의 정수는 마이너스 17이냐 마이너스 16이냐. 마이너스는 숫자가 작은 놈이 큰 거지. 마이너스 16이다. 따라서 마이너스 16하고 마이너스 11 사이에 있는 숫자야. 그럼 요거 개수는 어떻게 따질까? 총 몇 개야 이거? 이거를 이렇게 풀어도 돼. 내가 아주 간단한 방법을 하나 알려줄게. 어떤 방법이 있냐면 6하고 11 사이에 정수가 몇 개냐 그러면 6, 7, 8, 9, 10, 11 이렇게 세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너희 학교 시험 문제는 이렇게 작은 숫자가 안 나올 수 있어. 뭐 여기는 6이 나오고 여기는 777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때를 대비해서 계산하는 법이 어떻게 되냐. 여기 쌤쌤이 있을 때는 답이 몇 개야 일단. 하나, 둘, 셋, 넷, 다 6개지. 6개면 어떻게 해서 6개 나오냐. 11에서 6을 빼. 그 5가 되지. 거기다 1을 하나 더 더해줘. 무조건 1을 더해줘. 여기 쌤쌤이 있을 때. 그러면 그래도 6이 나온다. 오케이? 큰 수에서 작은 수 뺀 다음에 1을 더하면 돼요. 그럼 얘도 마이너스 11이 더 크니까 큰 수에서 작은 수 뺀 다음에 1을 더해. 그럼 빼기 빼기는 더하기니까 플러스 16에서 11 빼면 얼마냐? 5지. 5 더하기 1 하면 6이지. 6개가 답이야.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